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지성의 심장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국제 강연.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각국의 석학들과 미래를 이끌 엘리트 학생들. 강연의 주제는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 그리고 그 중심엔 어김없이 중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강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 수년간 수많은 나라, 수많은 대학에서 이 강의는 늘 통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학자들은 침묵했고, 역사는 그렇게 주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옥스퍼드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에 기록되지 않은 반전을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나오,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부 정교수이자 중화문명진흥연구소 소장입니다. 동아시아 비교 문명사와 중화문화권 전파사를 연구하며 국제질서내 중국의 문명적 역할을 탐구해왔죠. 상하이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학문의 길을 걸어온 제가 이제는 서구 지성의 심장부에 서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웅장한 강당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대학에서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설파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서양학계가 주도해온 역사 담론에 중국의 목소리를 담을 절호의 순간이죠. 비서구권 문명국가의 자의식이라는 주제로 초청받은 이 자리. 서양인들은 단순히 학문적 견해를 듣는 자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수백 년간 지속된 서구 중심 담론에 중국의 시각을 심어줄 황금 같은 기회였죠. 무대로 올라가기 전 내 연구 노트를 잠시 펼쳐보았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중국 문명의 자장 안에서 성장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죠. 특히 한국, 일본, 베트남을 중화문명권의 변방국가로 규정한 부분은 중국 학계에서도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교수님, 곧 시작합니다. 행사 스태프의 안내에 고개를 끄덕였죠. 강당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뿐 아니라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 온 엘리트 학생들이었어요. 미래의 지식인들에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께 동양 문명의 진정한 원류와 그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고 중국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죠. 5000년 중화 문명은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입니다. 한자, 유교, 불교, 종이, 화약, 인쇄술. 이 모든 문명의 이기가 중국에서 창안되어 주변국으로 전파되었죠. 청중들이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강의가 이들의 필기장에 그리고 머릿속에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한국은 중국 문화에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하라 부르며 중화 문명을 받들었죠. 한국의 전통 가옥, 음식, 의복, 심지어 궁궐 건축 양식까지 모두 중국 문화의 영향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죠. 내가 여러 국제 세미나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 옥스퍼드에서도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의 한류 열풍도 본질적으로는 중국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해석에 불과합니다. K-팝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중국 고대 궁중 춤사위에서 K-드라마의 서사 구조는 중국 고전 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당 후방에 앉아있는 한 동양인 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학생들과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학생이었을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문명은 중국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 주변국으로 가지를 뻗어나간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은 문화적 혜택을 받아 자신들만의 색채를 더한 2차 수혜국이라 할 수 있죠. 강연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중국 교육부 자문위원으로서 해외에 전파해온 관점이 이곳 옥스퍼드에도 뿌리내리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것이 진실이고 세계가 인정해야 할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연을 진행하면서도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옥스퍼드 학생들에게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각인시켰다는 확신이 들었죠. 동양 역사의 진실을 이해시키는 것은 학자로서 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서양 학생들이었죠. 그들의 질문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중국의 유교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 중국 도자기가 유럽에 전해진 경로 등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했다고 자부합니다.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면서도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썼죠. 마지막 질문까지 끝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조용했던 강연장의 후방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표 시작부터 눈에 띄었던 그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섰죠.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 학생이었네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현대 대한민국이 보여준 기술, 산업, 교육, 민주주의 성과마저도 중국 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연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공손했지만 질문의 본질은 도전적이었죠. 내 강연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박은 이미 수십 번 경험했어요. 중국의 역사적 영향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주변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문적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물론 현대 한국의 성과는 한국인의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명의 흐름은 강물과 같아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중국에 닿게 됩니다.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교적 가치관, 즉 중국에서 전해진 근면과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렸는지 안도의 표정을 짓는 서양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재훈이라는 학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재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초고속 인터넷, 디지털 정보 시스템, K-팝 같은 현대적 성과도 중국 문명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중국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와 이재훈을 번갈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학자로서의 체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대답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재훈의 눈빛에서 단순한 도전이 아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진실을 되찾으려는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민족적 자존심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제 내 강연의 핵심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이런 반박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학자 생활에서 쌓아온 내공을 발휘할 때입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물과 같습니다. 현대의 기술 발전도 결국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문명의 연장선상에 있죠. 종이와 인쇄술이 없었다면 지식의 축적과 전파가 가능했을까요? 중국에서 비롯된 이러한 발명품들이 오늘날 지식 기반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들리는 추상적 설명으로 질문의 초점을 흐리려 했어요. 이런 방식은 학술 토론에서 늘 효과적이었으니까요. 한국의 현대 기술 발전은 물론 한국인의 노력이 있었지만 모든 문명은 선대 문명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법입니다. 동아시아의 문명적 기반을 닦은 것은 중국이었죠. 그러나 이재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추가 질문을 허락하자 바로 다음 질문이 날아왔어요.
교수님, 저는 고대 역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별개의 독자적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면서도 독자적 국가 체제를 유지했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졌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중국 문화의 변종처럼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 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재훈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나름의 특색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DNA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훈이 다시 손을 들었고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고유한 문화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과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온돌과 김치 같은 한국 고유의 문화 요소들은 중국에 없는 것들이죠. 또한 한국의 불교 예술이나 도자기 기법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간과하고 모든 것을 중국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건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직접적인 도전을 받은 적은 드물었어요.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긴 느낌이었죠. 게다가 강연장의 청중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지역적 특색은 인정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보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자 이재훈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 한민족은 수천 년간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 백제의 미소 짓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신라의 첨성대와 황룡사. 이 모든 것들은 중국 문화와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성취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반도체, 조선, IT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변방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은 학문적으로 타당할까요? 강연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글쎄요, 물론 각 국가마다 문화적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동아시아 문명의 큰 틀에서는 내 답변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죠. 학자로서 이런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자를 지목하며 화제를 전환하려 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그러나 이미 강연장의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은 이제 나보다 이재훈에게 향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학자로서의 권위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저도 학자로서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오랜 경험에서 알고 있었죠. 역사 토론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는 화제를 바꾸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요. 현대 한국의 발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발전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해석의 영역이고 해석에는 관점이 중요하니까요. 내 관점에서 재구성한 역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중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안정시켜 한국이 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본 역사적 사실이죠. 이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손을 들었고 사회자는 머뭇거리다 발언권을 주었어요. 교수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신다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남한은 폐허 속에서 자력으로 일어섰죠. 중국의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역사적 진실 아닐까요? 강연장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죠.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참전은 복잡한 냉전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재훈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전쟁에서 중국군은 북한을 지원해 120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후 남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죠. 중국의 원조가 아닌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 한 영국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저는 얼마 전 아시아의 경제 발전 수업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사례를 배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3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했어요.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만 5천 달러로 중국의 12,000달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성장은 한국인들의 독자적 노력의 결과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어디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옥스퍼드는 900년 역사의 지성 집합체입니다. 강연장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두뇌들이죠.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걸까요? 이곳에서는 감정적 호소나 모호한 수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논리와 사실관계만이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질서를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억양이 강한 여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 시민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것도 중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연장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완전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지성의 전당에서 내 학문적 권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900년 역사의 옥스퍼드에서 허술한 논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현대사의 복잡한 사건들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한 것은 거시적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중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서서 다음 질문자를 지목하려 했지만 이미 강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재훈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고 내 말은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의 학문적 신념이 하나둘 도전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전략을 고민하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옥스퍼드, 이곳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다시 공세로 나가야 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밀렸지만 내 전공은 고대 문명사입니다. 다시 화제를 돌려야 했어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문화적 측면으로 돌아가 보죠. 조선시대 한국 문화의 근간을 살펴보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앞으로 되돌려 한국의 전통 문화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 건축물, 한복, 전통 음식 등의 사진이었죠.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보세요. 명나라 의복에서 형태가 유래했죠. 한국의 궁궐 건축 양식도 중국 명청대 구조를 따랐고 심지어 한국의 문자 한글조차 중국 문자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재훈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 한복과 중국 의복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복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 기세 형태, 색상 조합에서 중국 의복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또한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과정이 철학적, 과학적으로 기록된 문자입니다. 이재훈이 계속해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문장은 나란 말씀이 둔곡에 달아 문자화로 사마띠 아니할세로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소통되지 않기에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중국이 얼마나 모든 것을 자국기원이라고 주장했으면 문자를 만들면서까지 중국과 다르다고 밝혀야 했을까요? 한글의 기본 원리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중국 문자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또다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재훈의 설명에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다시 한번 옥스퍼드의 지성적 분위기를 실감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증적 자료가 수사보다 강력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은 흥미롭습니다만 동아시아 문명권 전체에서 보면 한 아랍계로 보이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글은 세계 문자학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그 독창성 때문이죠. 중국 문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곤란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 강연에서 사용하던 논리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단순히 권위에 의존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법이죠.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명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재훈이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문화 교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 수혜가 아닌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고려 청자는 중국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조선의 금속활자인 쇠술은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섰습니다. 이런 한국 고유의 문화적 성취들을 단순히 중국 문화의 변종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닐까요? 백발의 서양인 교수로 보이는 한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스퍼드의 교수일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동아시아 미술사를 연구했는데 한국의 도자기와 회화는 중국과 확연히 다른 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백자의 소박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은 중국 도자기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이죠.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미적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청중 중에서도 전문가가 나와 반박하고 있었어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옥스퍼드의 청중 구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큰 실수였죠. 예술적 해석은 주관적 영역입니다. 동아시아 미술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칠 수 없었어요. 학술적 논쟁에서 이렇게 압도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어요. 이제는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자성에 대한 반박은 실패했으니 다시 거시적 관점으로 화제를 돌려보려 했어요.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개별 사례들은 분명 흥미롭지만 문명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중국 문화의 영향력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은 동아시아 문명권의 형성과 발전입니다. 그때 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금발의 영국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BBC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행정 절차가 종이 서류로 처리되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있더군요.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한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시스템은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공공 시스템도 중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질문은 겉으로는 진지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반박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학생들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현대 기술 발전은 물론 각국의 독자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제 강연은 주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다른 학생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양계 여학생이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중화권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의 사례는 특별해요. 제가 국제관계학에서 연구한 바로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또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델 국가로 꼽히죠. 이런 성공은 문화적 영향보다는 특정 시기 한국인들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전략적 선택에 더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강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 강연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의 성취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서양 학생들조차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 억양이 강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국제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혁신 문화와 위기 대응 능력은 실제로 유럽이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짧은 시간 내에 글로벌 리더가 된 과정은 우리 수업의 주요 사례 연구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이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재훈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대한 반박은 예상했지만 서양 학생들이 한국의 성취를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인도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또 질문했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성취는 특정 문화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국가적 투자와 인재 육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어요. 내 강연의 핵심 주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동양사관은 이제 이 강연장에서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성취가 독자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강연은 역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권의 기원과 발전을 다루려 했으나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을 듣게 되어 오히려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했어요. 강연의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의견 하나만 더 듣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시선이 다시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교수님, 오늘 귀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 영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사에서 각 민족의 고유한 창의성과 독자적 발전, 경로를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과 교류했지만 그것은 일방적 수혜가 아닌 쌍방향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경제적, 민주적, 기술적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요? 강연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재훈의 말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당혹스러웠습니다. 내 강연이 아닌 질문자에게 박수가 쏟아지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것이 옥스퍼드의 현실이었어요. 진실을 중시하는 지성의 전당에서 편향된 시각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의 발전 방식이죠.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고 대화하면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권위를 잃은 상태였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나오 교수님, 오늘 귀중한 강연과 토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재훈 학생을 비롯한 청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감사드립니다. 학문은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만나 발전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공식적으로 끝났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이재훈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반면 내게 다가와 질문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연자로서 이보다 더 참담한 상황은 없었죠. 짐을 정리하며 이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면서도 한 번도 고성을 내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비록 내 주장을 완전히 반박했지만 항상 예의를 갖추고 학문적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그런 품격이 오히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던 것 같았어요. 사회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리셉션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바로 호텔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이재훈과는 더더욱. 서둘러 강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오늘의 상황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중국 중심의 동양사관을 강조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을까요? 그동안은 아무도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혹시 문제는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내 견해는 틀리지 않았어요. 단지 오늘은 운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내 주장이 통할 테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한국 청년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진실을 향한 그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900년 역사의 도시가 석양 속에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의 메모를 정리했어요. 다음 일정은 런던 소아스 대학에서의 강연입니다. 똑같은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지만 오늘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한국 학생이 잠깐 반응을 끌었을 뿐이야. 세계의 질서는 결국 대국이 만든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한 번의 실패가 내 학문적 견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년간 세계 곳곳에서 퍼뜨려온 중국 중심의 동양사관이 오늘 하루의 강연으로 무너질 리 없죠.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왜 한국인 학생뿐 아니라 서양 학생들까지 한국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옹호했을까요? 그들은 동양의 역사도 문화도 잘 모를 텐데 말이죠. 세계가 변하고 있나? 아니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내 주장이 도전받은 것은 분명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재훈이라는 학생은 인상적이었어. 그의 차분한 논리와 예의 바른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한국 고유의 문화적 성취들. 정말 그것이 중국과 무관한 독자적 발전의 결과였을까요? 그깟 하나의 강연으로 내 세계관이 무너지지는 않아. 강하게 믿고 있는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의 경험은 불편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내 신념을 펼쳐나갈 겁니다. 그것이 학자로서 내 사명이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강연장에서 학생들이 박수를 친 건 내가 아니라 그 조용한 한국 청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현실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점이요. 다시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하겠군. 이재훈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향한 그 확신에 찬 눈빛이요. 그런 강인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한국인들의 역사적 자부심? 아니면 현대적 성취가 가져다준 자신감? 그래도 결국 중국이 중심이지.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은 논쟁에서 밀렸지만 5000년 중화 문명의 위대함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강연에서는 더 철저히 준비해서 내 주장을 펼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그마한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 역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일까? 그것이 절대적 진실일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강의는 오랜 시간 많은 나라에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말하는 자의 이름값 하나로 그 말은 진실처럼 유통됐고 반론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짜 지성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보다 근거가 먼저였고 권위보다 내용이 먼저였으며 그래서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조용히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틈바구니에서 존재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위치를 증명해내는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는 무게.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